격화소양의 최민희 오늘 제목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격화소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면서 신발을 신고서 그 신발 밑창을 긁어댄다면 시원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격화소양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마는 최민희가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보자. 그런 심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감 중에 연일 딸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이 쏟아지게 되니까 민주당의 졸개들도 더 이상 모르는 채 하기에는 민심의 눈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서 최민희에게 정청래가 전화를 걸었다라고 박수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수현이는 최민희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의원 가운데서 결혼 축의금을 돌려준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나도 부끄럽다. 이러면서 최민희가 의로운 사람처럼 추켜 세운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청래가 전화를 하니까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 박수현이었습니다. 세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거세게 비판의 소리를 내게 되니까 정청래가 전화를 걸었다.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청래가 밝힌 것이다. 라고 하루 새에 최민희가 옳은 일을 한 의로운 사람인 양 추켜 세웠다가 최민희를 비난하는 박수현다운 이중성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박수현은 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감이 끝나면은 이런 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죠. 시간 벌기용이죠. 국감이 끝나자 바로 최민희가 물었던 말이 바로 딸의 결혼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민희가 양자역학은 무조건 외우는 것이다. 엉뚱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민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실험 결과를 그냥 받아들인다. 수식은 대충 넘어간다. 그냥 반복해서 읽고 외운다. 하니 양자역학 누가 묻기나 했었습니까? 갑자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최민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던 양자역학으로 밥을 해먹던 간에 누가 관심을 보이기나 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내용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자역학 모른다고 누가 핀잔 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생뚱맞게 딸 결혼 문제가 일파만파 사회 비난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이것을 피해볼 요량으로 아주 간교하게 가증스러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언론과 국민들을 양자역학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졸개들은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라. 이걸로 대충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렇게 위원장 자리 하나 물러갈 정도로 그칠 문제는 결코 아니지요. 보험법 행위를 한 사기꾼 차원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최민희도 그렇고 민주졸개들도 가져는 개편이다. 말 장난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눈치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최민희 문제는 개인의 문제죠. 일탈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민희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커다란 문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와 민주졸개들이 윤 정부 시절 때에
론스타 사건 항소 제기할 때에 악마를 부리듯이 얼마나 거칠게 반대하고 한동훈이를 공격해 댔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패소로 끝나면은 또 그러려니 생각들 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런던에서 펼치고 있는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위원회에서 제소를 해본 듯 100% 패소다, 자신한다, 승산이 제로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한동훈에게는 대역 죄인이라는 말까지 써면서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론스타 사건은 우리가 배상금 물어주고 패소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야 한동훈이를 더 짓밟고 한동훈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런 노림수였었는데, 이런 사건이 크게 터지게 된다라면은 대장동의 항소 포기 사건도 덮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렸다가 오히려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패소는 100% 확실하다, 승산은 제로다, 이렇게 입 달린 민주졸개들이 다 떠들어댔었는데, 한동훈 너 한번 당해봐라,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이것으로 끝난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반대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론스타 항소 사건이 패소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니까 이재명이 그러지 않아도 코너에 몰려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승리라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 이왕 철면피 후한 무치 소리를 들어온 우리 이재명과 그 졸개들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서 이 국면을 넘어가 보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이가 이재명 정권의 최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승리다, 이렇게 추켜 세웠다가 한동훈에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주졸개들은 그야말로 이재명을 포함해서 똥바가지를 쓴 꼴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이런 망신사를 당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개망신을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민희 문제도 대충 넘어가려고 시간만 끌면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최민희는 그동안 말이 없었죠. 아주 조용히 죽은 듯이 지내왔었는데, 모두가 지금 야당으로 볼 때는 공격 소재 아니겠습니까? 악재들만 이재명에게 쏟아지게 되니까 야당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또 최민희의 격화 소양 아니겠습니까? 최민희가 평소 같았으면은 벌써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엉뚱하게 끼어들지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미친 발언을 쏟아내도 벌써 쏟아냈어야 하는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의 입장인데 나도 수사받을 처지가 되어버렸고, 이진숙에게 팔찌 차도록 얼마나 위압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왔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의 팔찌를 차도록 만들었었는데 내가 바로 팔찌를 차야 할 그런 처지까지 놓여 있으니까 최민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변명 아닌 변명이 양자 역학에 공부하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노라, 이것이 변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서영교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서영교도 이번에 국감 때 그렇게 맹렬하게 떠들었었는데 대장동 공소 사건 포기와 그리고 론스타 사건이 터지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 졸개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도대체 왜들 그러고 있을까? 민주 이재명 후가 출항한 지 겨우 이제 5달 정도인데 난파선의 배의 균열을 직감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잖아도 어리버리한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하다, 그런 생각. 부동산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대장동 김만배 일당 범죄자들에게, 아니 도둑놈들에게 더 세게 처벌해도 부족할 터인데 재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7, 8천억 막대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입에다 넣어주고 신흥 재벌을 만들어준다. 국민들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 졸개들이 절대 승소할 수 없는 제소를 무엇하러 막대한 재판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재판을 하느냐 한 것이 론스타 사건 아니었습니까? 승소는 제로다. 아주 공헌들을 해왔던 민주 졸개들이었는데 한동훈을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이를 악물고 반대를 해왔었는데 우리의 이제는 우리가 배상금 4천억 원을 물지 않아도 되고 재판 비용 73억 원도 돌려받게 됐다. 역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 여론이 요동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어렵게 투쟁해가면서 2년 넘게 나라 돈 4천억 원을 지키려고 애써왔는데, 아니 범죄 일당에게, 세상의 도둑놈들에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돈을 재판까지 열지 못하도록 하고 사기꾼 도둑놈들에게 신흥 재벌까지 만들어 주게 된다라면은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자들을 어느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국정농단이 아니면은 어떤 것이 국정농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지요. 조희대 대법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 다시 최민희 문제로 돌아가 보지요. 대장동 론스타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문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온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느 사건보다도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국감 기간 중에는 절대로 이해 충돌 관계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청첩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도 문제가 될 터인데 축하를 정식으로 해달라 청첩까지 보내면서 공개리했던 그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위원장의 위치에서. 이것은 의원 신분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범법 행위다. 한동훈의 말처럼 대장동 포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그 말을 했듯이 최민희도 예외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격화소양의 최민희 이렇게 잡아봤던 것입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발바닥이 가렵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신발 바닥을 긁어대면은
시원해집니까? 아니, 딸의 결혼 문제가 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 이게 무슨 엉뚱한 대답입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죠. 누가 도대체 양자 역학을 묻기라도 했습니까? 동문서답도 이 정도면은 또라이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은 국민들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의원직을 내려놓고 이준수에게 팔찌를 채웠듯이 법정으로 가야 할 위치 아니겠습니까? 처지 아니겠습니까? 엉뚱하다 해도 이 정도는 엉뚱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